입니다. 뭐 오늘 하신 게 많죠? 그래도 행정처분 종류가 많긴 한데 꼭 기억해야 될 건 세 가지예요. 해결사 양정희 부대라는 저 절대적 등록 취소 있죠. 저거하고 그다음에 업무 정지 6개월 있었죠. 정상이 독감으로 결석했다. 그다음에 자격 정지 기간 6개월 있죠. 이중 금지다. 일단 이 세 개만 확실하게 아시면 건물이 쳐져요. 결국 묻는 게 뭐냐면 행정처분 종류가 나올 때 묻는 건 등록을 그죠 취소해야 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업무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묻거든요. 결국은 둘 중에서 작은 게 뭐야? 절치잖아. 그래서 해결사 양정희 부대 조금만 확실하게 좀 알고 계시면 부산 분들은 좀 더 쉽지 않을까요? 양정희 바로 옆에 있는데. 자, 해결사 양정희 부대 꼭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행정처분하고 여기 보시면은 행정처분하고 형벌이 보시는데 벌칙이 48조, 49조, 50조, 51조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종류가. 그래서 일단은 제일 간단하지만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 형벌, 벌칙의 경중을 묻는 거예요. 경중을. 그러니까 벌칙 규정은 법제 48조, 그 다음에 49조, 그리고 50조, 그 다음에 51조, 이렇게 4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48조가 뭐냐면 3대3, 49조가 1대1, 그리고 50조가 양벌 규정이고요. 51조가 과태료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징역 또는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와 과태료 처분 사유를 우리 벌칙 규정 그러는데 요 과태료 처분에 관한 내용, 과태료는 그 성격이 집행, 징계, 질서벌이 있는데 요걸 우리가 행정 질서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3대3 1대1을 행정 형벌 그러고요. 요건 성격상 행정 질서벌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도 같은 말이니까요. 일단 과태료는 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종류. 그럼 이 중에서 꼭 확인하고 그죠?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역시 요거 1대1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과태료 중에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이게 종류가 중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이렇게 섞어놓고 다음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혹은 가장 중한 벌칙은 뭐 가장 가벼운 벌칙은 이름 물어요? 찾을 수 있죠? 뭐 찾으면 돼요. 그리고 3대3 그러는데 자 3대3과 절치와 3대3이 있고 그 다음에 상치와 3대3이 있고 역시 상치 없는 즉 행정처분 없는 경우까지 해서 있는데 절치가 뭐냐면 뭐죠? 부정한 등록입니다. 부정한 등록은 절치와 몇 때문에? 3대3. 상치는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에서는 뭘 말할까요? 관직상투. 오늘 하셨으니까 기억나죠? 그래서 요거 이거 부정한 등록 그다음에 이건 금지행위 그리고 3대3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 무등록자입니다. 무등록자까지. 아셨죠? 이거. 그래서 부정한 등록, 금지행위, 무등록자. 그러니까 절치와 3대3, 상치와 3대3, 그다음에 형벌 사유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까지. 근데 무등록자 그러면 일단 세 개는 기억나야 됩니다. 일단 생각하실 게 무등록자는 무조건 3대3. 그다음에 무등록자의 중개로 체결된 거래 계약의 효력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무등록자의 보수 직업의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아셨죠? 그래서 딱 세 개 아셨죠? 그래서 3대3하고 그 다음에 보수는 X, 거래는 O. 딱 이렇게 세 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8조 3대3은 해당되는 데다가 동그라미 하죠. 1번에는 뭐라고요? 무등록자 무 제목을 달면 2번은요 부정한 등록입니다. 절치죠. 3번 4번 5번이 뭡니까? 관직상투 찾을 수 있습니까? 금지행위는 해당 그 지금 조문에다가 동그라미 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실력이고. 3번에는 어디 할까요? 관련 있는 정서에다가 줄을 딱 긋고 관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는요 직접 거래할 때 직, 그 다음에 쌍방 대리할 때 쌍. 5번에는 두 번째 줄 끝에 투기를 주장하는 행위 있죠. 투 동그라미 하시고 이렇게 찾겠죠?
중요한 건 1대1입니다. 자, 1대1에도 보면, 자, 1대1도 절대적 등록 취소와 1대1, 상대적 등록 취소와 1대1, 형벌 사유로만 규정된 것까지 3개 있거든요.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무조건 금지하는 게 4개 있다 그랬죠. 뭐였죠?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대하는 거 2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대여는 몇 대면? 절치와 1대1입니다. 그 다음에 상치와 1대1은 정임금이, 자, 사실 이렇게 뭐 해도 그냥 알 수 있는 건데, 사무소에 있었죠.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은 상치와 1대1.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금지행위입니다. 뭡니까? 매무복거 하는 거. 그죠? 매무복거. 기억나시죠? 금방 했으니까, 오늘. 매무복거. 이거 상치와 몇 대면? 1대1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뭘까요? 거래정보사업자가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외 다르게 차별 공개하게 되면 그 지정을 취소하고 할 수 있고 1대1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고 형벌 사유로만 규정된 게 뭐냐? 유비표입니다. 유사명칭이죠. 표시광고, 비밀준수 규정을 위반했다. 유비표. 요건 기본적으로 비밀준수는 개공 등이지만 유사명칭과 표시광고는 주어가 뭘까요? 개공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개공 아닌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사무소 명칭을 사용했거나 표시광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건 무조건 몇 대면? 그냥 1대1 하셨죠?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다른 건 몰라도 요 1대1짜리는 그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왕이면 정임금이 유비표. 이렇게. 이왕이 정임금이 유비표. 요 10개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행정형벌 물을 때 가장 간단하게 나오는 게 요걸 섞어요. 다음 중 그 벌칙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것은, 가장 무거운 것은, 그리고 성격이 다른 것은 해가지고 종류를 찾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형태예요. 기본 형태. 그래서 일단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62페이지에 가보세요. 이왕이 뭐 본 김에 263페이지 그 기출문제 있죠. 해봐요. 1대1이니까 지금 바로 했으니까 1대1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죠. 기억이 뭐요? 유사명칭이에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그랬잖아요. 유사명칭 유 딱 적고 1대1 맞죠? 얘는 뭐요? 이중등록이에요. 이죠? 1대1입니다. 디귿은 정이죠. 정보 공개 규정을 위반한 자. 그 다음에 리얼은 직 동그라미 하시고 이건 몇 대 몇이죠? 3대3. 그럼 답은 그죠? 찾을 수 있죠?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보편적인 거예요. 그냥 종류를 찾아라는 게. 그러니까 그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다음 그 위반 사유와 행정처분, 벌칙의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이렇게요. 그러니까 유사명칭, 그죠? 그러면 유사명칭, 상대적 등록 취소 1대1. 틀려서 맞아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경우 옆에 딱 대시 끊고 상대적 등록 취소 대시 끊고 1대1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X죠? 상치가 없잖아. 1대1이 맞지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행정처분하고 같이 묶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가장 어려운 형태가 그거예요. 위반 사유와 행정처분과 벌칙의 연결 3개가 다 일치하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예, 그 지문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양벌 규정은 우리가 간단하죠. 고용인이 무슨 위반일 때? 형벌에 해당되는 위반일 때. 형벌이란 그죠? 3대3, 1대1 두 개가 있죠. 형벌에 해당되는 위반입니다. 이게 몇 조죠? 48조. 이게 49조입니다. 그러니까 중한 위반이니까 이때는 양벌 규정에 의해 가지고 누구한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어떻게 한다고? 동조항에 규정된
동조항에 규정된 뭘 가한다? 벌금형을 가한다. 그러니까 48조의 위반이라면 동조항에 규정된 벌금이 얼마요? 3천만 원. 49조 위반이라면요? 1,000만 원이죠. 그래서 그 동조항에 딱 그대로 그냥 기억하면 돼요. 시험에 그대로 나오니까 이렇게 해당 조에 규정된 이 말 알겠습니까? 해당 조, 즉 48조, 49조 말입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벌금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건 자기 잘못이에요. 과실이에요, 무과실이에요? 과실이죠. 뭘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과실 책임이니까 이건 구상권 있어 없어요? 구상권 행사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금 받은 이유가 자신의 행위입니까? 타인의 행위입니까? 타인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 결격 사유도 아니다.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결격 사유도 아니니까 절치돼 안 돼. 아니에요, 그죠? 예. 벌금형이 그죠?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거 양벌 규정은 반드시 적용되는 거예요. 면책 사유 있어요. 면책 사유가 있습니다. 개공이 고용인에게 상당한 주의와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면책 사유가 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과태료 갑니다. 과태료 안 봐도 되고 263페이지에 과태료는 500만 원과 100만 원 있는데, 그죠? 자, 500만 원짜리 이렇게 연수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은 얼마 든다요? 500만 원이고 베토벤 교환고 5번 있죠? 5번은 뭐라? 운명입니다. 운명. 연수 확인은 500원, 5번은 운명. 자, 그럼 연수 교육이 있잖아요. 연수 교육을 받지 않았다. 누가 누구에게 할까요? 그렇죠. 시도지사가 누구에게? 개공, 누구? 소공에게.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을 불성실하게 했다. 누구요? 등록관청이 누구한테? 개공에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운입니다. 운은 두 가지입니다. 운영 규정하고 운영 규정할 때 운자와 운용 실적이 있죠. 공제사업에 운용 실적할 때의 운자요. 이 운자. 예, 이거 누가 하겠어요? 운영 규정은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에게?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운용 실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한테? 협회에 대해서. 아셨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명인데 명도 많아요. 시정명령, 개선명령, 감독상 명령까지. 맞죠? 역시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가? 국장이. 협회에 대해서는 국장이. 아셨죠?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징수는 과태료 여기서 딱 보시면 과태료의 종류와 그 대상이 뭔지 요건 법률에 있어요. 그리고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어디 있을까? 기준이니까 대통령령에 있어요.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있습니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이렇게. 과태료의 종류가 5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그 대상이 뭐가 되는지는 법률에 나오고, 과태료의 부과 기준 실제 500만 원, 100만 원이지만 100만 원 이하잖아요. 실제 부과 기준 부과 금액은 달라요. 그리고 부과 징수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어느 법에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른다까지 이렇게 딱 정리를 해두시고, 그러면 종류를 500만 원짜리 했죠. 연수하기는 500원 찾아보시면 돼요. 넘어가요. 그러니까 263페이지 보니까 1번에 어디다가 동그라미 할까요? 연수 동그라미, 그죠? 2번에는 어디 할까요? 확인 동그라미. 3번은 운영규정 줄 거 없고 운자 동그라미. 4번은 어디 할까요? 명령 있죠, 명령? 예, 명자 동그라미. 명령을 위반했다. 이행하지 않았다. 다음 페이지 5번에 어디 할까요? 운용 실적 줄 거 없고 운자 동그라미. 6번에는 쭉 끝에 그죠? 명령 있잖아, 그죠? 명자 동그라미. 7번도 시정명령할 때 명자죠.
그리고 앞에도 더불어서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뭡니까? 오백합니다. 자, 8번에 갑니다. 조사 검사에 불응한 자 있죠? 이것도 눈에 익혀두시고. 그러니까 협회와 관련된 위반이에요, 다. 그 다음에 9번은 개선 명령할 때 명자 생각하시고, 일단은 핵심은 운명, 이렇게. 5번은 운명이다.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나오는데,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종류가 있잖아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일단 경미한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뭐 이런 건데요. 자, 일단 표문산에, 그죠? 뭐 할 때 산에 올라가니까 등반이죠. 등반할 때 그다음에 뒤에 개, 그죠? 예, 이쁜 사람 따라오고 있죠. 개, 이 손을 잡아요, 그랬죠? 그리고 정상에 서면 숨 차죠? 휴까지. 표문산에 등반할 때 개, 이 손을 잡아요, 이렇게요. 자, 여기 표가 해당되는데 체크하시면 되는데 뭡니까 이거? 표시 광고, 즉 명시 의무입니다. 표시 광고라는 개공이 명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요. 그러니까 광고를 하게 되면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공 성명을 명시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문자 관련 위반인데 여기는 사유가 세 가지 있어요. 사무소 명칭 규정 위반, 그 다음에 옥외 광고물 성명 표기 규정 위반, 그 다음에 부칙상의 개공까지 이렇게 세 개. 그 다음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을 때, 그죠? 등반. 며칠이었죠? 7일 이내에 사무소 안에 개시 의무를 위반했다. 그래야 되죠. 등록증, 자격증, 원본, 보정서, 보수표. 2.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죠? 이전 신고 언제까지 해야 되죠? 10일 이내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손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미설명, 미교부. 아까 무보정 상치하고 했죠?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설명하지 않았거나 교부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았을 때 자반입니다. 자격증을 반납한다. 누구한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며칠? 7일 이내에. 그죠? 자격증에 반납을 하지 않았다는 건 사유서를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휴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그죠? 이렇게 석줄로 적은 이유가 첫 번째 줄은 얼마? 50만 원. 두 번째 줄은 30만 원. 마지막 줄이 20만 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똑같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첫 번째 줄은 기준 금액이 50만 원. 그다음에 두 번째 줄은 30만 원. 마지막 줄은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 안에 저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가중하더라도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을까요?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하입니다. 이하. 이렇게.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사유. 그거 보시죠. 박스 안에서 동그라미 해볼까요? 1번에 어디? 이전 신고. 2번에는요. 손. 3번은 개. 4번은 자반. 아셨죠?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았다. 자반. 5번은 등반입니다. 6번은요. 휴. 7번은 표시 광고. 그죠? 표. 그러면 만일에 개공이 아니라 개공 아닌 자가 그러면요. 몇 대 몇? 1대 1입니다. 표시 광고. 8번은요. 문자 있죠. 문자 할 때. 예. 그래서 문자 관련 위반은 종류가 그죠? 3개입니다. 사무소 명칭, 옥외 광고물, 부칙상 개공까지. 아셨죠? 3가지를 다 묶어서 문자 관련 위반으로 같이 정리하시면 돼요. 과태료 부과 징수는 제목 옆에다가 각각이라고 하면 돼요. 각각 부과 징수합니다. 예,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장이, 그 다음에 연수교육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그 다음에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았다 시도지사, 개공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밑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뭘까요? 대통령령입니다.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죠. 그러나 가중하더라도 뭘 초과할 수 없다. 100만 원, 500만 원이라는 상한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까지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딴 건 두고 267페이지에 보니까 표가 하나 있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보입니까? 그래서 5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해가지고 체크하십시오. 표문산에 등반할 때 개 이 손을 잡아요 그랬고 휴 그랬죠? 딱 보시고. 자, 갑니다. 이상으로 법령 부분이 끝났네요. 1, 2, 11, 12, 1월달, 2월달도 마찬가지고 이 법령 부분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되게 하는데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까지 조금 오늘 교재에서 있잖아요. 정리는 제가 그림은 다음 주에 제가 처음에 그려드릴 거고 마지막 지금 하실 건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교재를 통해서 한번 일단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 갑니다. 277페이지. 저기 위에 재정 목적 보입니까? 재정 목적에 보니까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하고 끊고 국민경제 이바지는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과 같죠. 그죠?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랬죠. 예, 그래서 참고하시면 돼요. 원래 이게 두 개가 하나의 법으로 합쳐져 있다가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 신고법이 분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목적은 똑같아요. 자, 용어 정의, 부동산 등 동그라미. 부동산만이 아니고 부동산 등 그랬어요. 등이 뭡니까? 분양권, 입주권을 말합니다. 부동산 등 할 때 여기 권리라고 하는 게 뭐라고? 분양권, 입주권 두 개만에 분양권, 입주권요.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그랬기 때문에 거래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이거 뭘 말합니까? 매매만을 말합니다. 사고 파는 거 교환 임대차 아니고 매매만을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거래는 뭘 말한다? 오로지 매매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등 해가지고 참고하시고 외국인 등 해가지고 뭐 그죠? 국적 없는 사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개인 보입니까? 밑에 옆에다가 영주권자 해가시면 돼요. 영주권자 X입니다. 개인 외국 국적을 보유한 자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영주권자는 부동산 외국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법인 또는 단체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1번은 외국 법인이죠. 2번, 3번 있잖아요. 2번, 3번, 4번은 내국 법인입니다. 즉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아셨죠?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지만 외국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뭐 얼마? 2분의 1 이상만 기억하면 돼요. 사원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거나 자본금액 중 2분의 1 이상이 외국 자본이라면 아셨죠? 예, 외국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자, 여기 제목을 보시면서 부동산이란 뭘 말했죠? 부동산 등을 말합니다. 지금 오늘은 교재를 보면서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다음 주에 또 그림을 그릴 거니까 부동산은 부동산 등입니다. 부동산만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모두 권리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딱 가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나오죠. 부동산 있고요. 토지 건축물이 있고 뒤에 뭐 있어요?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거 묶어가 8개인데 사실은 그냥 뭐 같이 다 묶어 놓으니까 이 법을 알아야 돼요. 일단은 건축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공공주택 건축산업회가 옆에 적어봐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그럴 때 도시공공주택 건축산업 도시공공주택 건축산업 요 법입니다. 자, 도시하고 공공 주택 건축
산업인데, 자, 1번이 뭐요? 주죠. 주택입니다. 주택법입니다. 저게. 그 다음에 2번이 도시, 이거 도정법이죠. 그러면 5번은 뭐요? 도시개발법이죠. 도계법. 도시, 도정법, 도계법 하셔가지고 저게 도시예요. 도시. 도시. 그 다음에 공공 어디 있어요? 6번에. 공공주택 특별법 있죠. 예, 공공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공공주택, 주택법이고 택은 뭐야? 택. 4번에 택지개발 촉진법을 말한 거야. 택. 그 다음에 건축이 어디 있어요? 3번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있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그죠? 그 다음에 산업 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하고 하셨죠. 빈집 소규모 주택에 관한 특별법 해가지고 요렇게. 그러니까 공급 계약 8개. 이 8개 법에 의한 공급 계약에다가 이번에 분양권 있죠. 분양권 해가지고 8개 법에 의한 그리고 입주권 때문에 지금 그 산업 입지 이 법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들어가는 거야. 3번에 입주권 그러니까 두 개죠, 그죠? 도정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하고 그다음에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의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확정된 겁니다. 선정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중개상물에 보면 주택법상의 입주권 기억하십니까? 당첨 추첨 기일에 당첨이 되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돼 있잖아요. 그거는 주택법상의 입주권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또 산업 입지 그러니까 빈집 소규모 주택에 관한 정비 특례법하고 저 산업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법하고 그 다음에 그 도시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아셨죠? 뭐 입주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건 공급 계약, 분양권, 입주권, 토지 건축물 하셨죠? 예, 여기까지. 그래서 부동산 등을 말한다. 그 다음에 갑니다. 2번. 신고 대상 계약은 뭘 말하죠? 매매 동그라미.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끔 교환이라든가 임대차가 그죠? 나와요. 그러니까 매매 등이 아니고 매매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기한입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이게 30일로 준다 했는데 아직까지 그죠? 뭐 표류되고 있고 언급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60일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 관청입니다. 자, 신고 관청은 부동산 소재 관할청입니까? 사무소 소재 관할청입니까? 그렇죠. 등록 관청은요? 사무소 관할죠. 사무소 소재 관할청이고 이건 부동산 소재 관할청을 말합니다. 부동산 소재 관할청이다. 됐죠? 그 다음에 신고 의무자입니다. 신고는 자 신고다 그럴 때 공동 신고가 있고 단독 신고가 있어요. 이거 지워도 될까요? 지워도 되죠? 그래서 신고는 공동 신고가 있고 그러니까 직거래가 중개가 이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직거래할 때 그다음에 중개할 때입니다. 그러면 직거래할 때는 누구요? 거래 당사자가 어떻게 한다고? 공동 신고가 원칙이고 단독 신고도 할 수 있죠. 신고 가능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래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 있잖아요.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 단독 신고 의무까지 이렇게 일단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 직거래하고 중개의 경우인데 거래 당사자가 직접 거래의 경우는 원칙이 뭐라고? 공동 신고입니다. 공동 신고. 그리고 이번에 국가 등이 일방인 경우는 누가 신고한다? 국가 등에게 신고 의무가 주어진다. 줄 거세요. 국가 등이 신고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답니다. 국가 등 단독 신고 의무. 여기 있죠? 국가 등 단독 신고 의무입니다. 의무. 단독 신고 의무.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방 신고가 거부하게 되면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까지 아시죠?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개공이 중개할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죠. 그게 지문 딱 그대로 나와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요. 몇 분 나왔어요? 그죠? 개공이 중개하면 신고를 누가 한다고? 개공이 해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주어집니다. 신고 의무가. 자, 그 다음에 물론 공동 중개하게 되면 다 신고하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금지행위입니다. 누구든 해서는 안 되는 거 들어보면 알죠?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든지 그 다음에 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하든지 방조하는 등의 행위고요. 넘어가고 이건 별로 중요한 게 금지행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신고 방법입니다. 방문 신고와 뭐가 있다고? 전자 신고 있습니다. 방문 신고의 경우하고 전자문서에 의한 전자 신고가 있는데, 자, 방문 신고 직접 그죠 제출하는 방법이고, 전자문서에 의한 경우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해가지고 전자 문서 방법으로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 시스템 보이시죠? 부동산 거래 시스템, 부동산 거래 시스템 그러는데 요걸 제출하게 되면 당사자, 국가 등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그게 전자계약서 아셨죠? 예,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바로 이게 신고한 것,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돼 있죠? 그 다음에 신고 절차 공동신고입니다. 자, 여기 이 지문이 가끔 나와요. 그러면 공동신고라는 의미가 뭐냐? 공동신고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입니까? 또는입니까?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경우를 뭐라 한다? 공동신고라고 합니다. 공동신고의 의미 아셨죠?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했죠? 제출해야 된다 그랬는데 누가라는 게 없어요. 그죠? 이때 공동신고라는 것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는 일방 제출입니다. 당사자 중 일방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요. 일방이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내보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죠.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일방의 신고를 거부할 때 단독 신고의 경우에는 혼자 신고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밑에 박스 안에 있습니다. 거래계약서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사본. 주의하실 건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계약서 원본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계약서 사본에 끊고 그 다음에 혼자 신고하는 이유가 있겠죠? 단독 신고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방문신고, 전자신고다 그럴 때 신고를 할 때 신고를 직거래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대리라는 표현을 썼다가 이건 그냥 제출하는 것만 대신하기 때문에 아셨죠? 의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1번입니다. 공동신고 및 국가 등 단독신고서에 신고해서 거래 당사자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출을 대행할 수 있죠. 그리고 2번에 이때 대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있죠. 이걸 보여주면서 함께 제출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박스 안에. 뭡니까? 자,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주거죠.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입니다. 인감증명서가 아닙니다.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 법인의 경우는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까지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개공이 신고할 때는 누가 제출한다?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합니다. 공동의 경우에는 관여한 개공이 그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하고 넘어가시죠. 그때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뒤에 갑니다. 대행 보십시오. 이번에 자, 아까 신고서 제출 대행은 당사자, 국가 등이 있었죠. 이 경우에는 대리인이었습니다. 대리권 선임받은 대리인이 대행을 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누가 대행한다고? 소공입니다. 그죠? 근데 이 대리인이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때는 자신의 신분증 내 보이고 거기다가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에다가 신분증명 사본을 첨부하죠. 그런데 소공의 경우에는 신분증만 내 보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해합니까? 왜? 소공은 등록관청에 이미 신고된 자이기 때문에 신분증명서만 내 보이면 이 사람이 소공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몰라요. 알 수 있으니까 추가 제출 선면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신고서 제출 대행에 딱 가보시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중개보조는 안 됩니다. 누가 한다고? 소공이 대행합니다. 저게 중요한 거. 개공의 그 신고 제출 대행은 고용인이 아니라 누구? 소공입니다. 소공.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해가지고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있죠? 요거. 이 경우에는 뭐 거래 당사자, 그 다음에 국가, 그리고 개공에 의한 신고서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체킹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신고사항 및 신고서 작성. 신고사항은 자, 인적사항부터 해가지고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그죠? 일단 누가 사고 파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당사자 인적사항, 계약 체결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 돈은 어떻게 드는지. 3번은 소재 지분 지목 면적 있죠? 이걸 묶어서 우리가 표시 그럽니다. 그러니까 3번, 4번을 묶으면 종류와 표시입니다. 종류와 표시. 그리고 실제 거래가를 기재하는데 실제 거래가를 신고하는데 거기에 투기 과열 지구에 소재하는 끊어요. 실제 거래가를 신고하는데 자 여기에 투기 과열 지구에 소재하는 컷, 주택으로서 컷, 실제 거래가가 3억 이상인까지 아셨죠? 딱 요거 이 세 개 조건을 갖추게 되면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억에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있죠.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자금 조달과 입주 계획에 관한 입주 예정 시기가 신고 사항에 추가가 됩니다. 기억연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추가되는 경우는 언제라고요? 투기 과열 지구에 소재하는 그리고 주택으로서 그다음에 금액이 얼마? 3억 이상인 세 가지 요거 딱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조건이나 기한이나 개공이 있을 때 인적사항과 등록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자금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한다 그럴 때 금방 보셨죠?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컷, 주택으로서 컷, 금액이 얼마? 3억 이상인 경우에 그죠? 이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작성한 자금조달 입주 계획서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자금조달 입주 계획서. 그리고 자금조달 입주 계획서는 매수인이 원할 때는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이 매수인 외의자가 신고할 때는 자, 두 번째 줄 거세요. 언제까지 제공해야 돼? 계약 체결일부터 50일 이내에 자금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니까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가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60일 저 제출하기 최소한 전에 뭐라고? 그걸 신고자에게 제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가 제출된 때 신고 필정을 발급한다. 언제까지 할까요? 지체 없이? 자 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지체 없이 이렇게. 그 다음에 292페이지 가보십시오. 신고가의 검정 등이 나옵니다. 자, 신고가의 검정체계 구축 운영 누가 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컷하시고요. 그 다음에 검정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에다가 줄을 닦으세요. 검정체계 구축 운영 의무가 누구에게 있더라? 국장에게. 그러면 이번에 국장은 필요한 자료를 신고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누구한테 요구한다고? 예, 거래 당사자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고관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고 내용의 검정 및 신고 필정 교부인데 자 신고관청은 끝에 검증해야 된다. 검증체계 구축 운영은 국장이, 검증은 누가? 신고관청이. 그리고 이번 신고관청은 컷하시고 검증 결과에다가 밑줄 닦으세요. 검증 결과를 세무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끊어요.
세무관서장에게 통보하는 건 검증 결과입니까? 조사 결과입니까? 검증 결과입니다. 그리고 세무관서장은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3번 신고관청은 필증을 발급하는데 언제까지? 지체 없이에다가 줄을 딱 긋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적시란 말은 안 옵니다. 언제까지라고? 지체 없이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필증을 발급받으면 뭐 한 것으로?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그죠? 자, 세 번째 1번 신고관청은 컷하시고요. 쭉 가서 누락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부정확이죠.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경우에 뭐 할 수 있다? 자, 신고인에게 줄 거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아셨죠? 보완하게 하거나 쭉 가서 바로 자료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자료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있죠? 네,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오른쪽 가십시오. 3번 자료 제출 요구는 자 사범 내기 문제 아시겠죠? 자료 제출 요구는 사유, 범위, 내용, 기한이 명시된 구두로 서면으로 서면 동그라미 하시고 사범 내기 4개 4가지가 명시된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는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보고합니다. 보고에 보면 있죠. 자, 신고관청은 보고합니다. 보고해야 한다.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라. 됐죠?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죠? 보고해야 되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령에 딱 보시면 그러면 이제 보고받은 내용을 시도지사가요. 다시 누구한테 보고할까요? 네, 국장에게 보고하는데 언제? 매월 1회라고 돼 있죠? 매월 1회 보고합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내용은 조사 결과예요? 검증 결과예요? 아까 신고관청이 세무관서장에게 통보하는 건 검증 결과고 보고하는 사항은 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다시 그 시도지사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있죠.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결과 사항을 취합해서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언제? 매월 1회 보고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외국인 등 신고사항 제출은 이거 외국인에 관한 내용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냥 1월이라는 것만 일단 일식하고 계세요.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제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떤 지문이든 간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의제한다, 면제한다, 생략한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X입니다. 의제, 면제, 생략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그리고 뒤로 가죠. 자, 해제, 정정 신청, 변경 신고가 나오는데 이것도 그죠. 사실은 나중에는 이 개정될 사항인데 일단은 그 개정안은 그죠. 넘어와 있죠 지금. 해제 신고는 해야 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해야 된다라고 그죠. 개정될 거예요. 어쨌든 지금 사항은 그래요 그대로. 위에 해제, 정정, 변경 해야 돼, 할 수 있어요. 일단 할 수 있다라고 딱 묶어둬요. 묶어두고 그리고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할 수 있다 그랬는데 기업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해제 신고할 때 반드시 뭐다?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돼야 됩니다. 이해하겠죠? 개공이 해제 신고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누구의 의사가 중요하죠? 당사자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함한다라고 그 해제 신고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확인서 교부입니다. 언제까지 발급할까요? 지체 없이에다가 줄 딱 긋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적시란 말이 넣으면 안 됩니다.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정정 신청 가십시오. 정정 신청에서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1번에 1번 그 빈 공간 옆에다가 인적 사항 X 정정 사항에는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포함 제외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사무소 소재지 옆에다가 부동산 소재지 X 부동산 소재지 X 그리고 4번 건축물 종류 옆에다가 토지 종류 X 인적사항 부동산 소재지 토지 종류 이거 정정사항 아닙니다. 졌죠? 그리고 추가되는 거 빈 공간에 밑에 계약일 X 실제 거래 금액 X 계약일과 실제 거래 금액은 정정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정정 신청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넘어가시죠. 오른쪽에 3번 보십시오.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은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고 필정에 재발급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지체 없이에다가 줄을 딱 긋고 그 다음에 자 3번 변경 신고는 해야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변경 신고 사유 1번, 2번, 3번을 묶어 보시면 이거 어디서 보신 거죠? 어디 있어요? 정정 대상에도 들어있어요.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면적까지. 그 다음에 조건이나 기한, 거래 가격, 중도금, 잔금, 지급일 요거 이게 변경 신고는 언제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죠? 변경 신고는 두 번째 줄 위에 보시죠. 박스 위에 등기 신청 전에다가 줄을 긋고 하셨죠? 언제까지 할 수 있다? 등기 신청 전에 가능하다. 그리고 나머지 두고 다음에 보면 되니까요. 다음 페이지 신고 필정을 재발급합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지체 없습니다. 그래서 변경 사유는 나중에 이게 실제 뭐 시험에 또 나왔었기 때문에 보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 위반했을 때의 제재가 나오는데 일단 머릿속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위반은 제재가 뭘까요? 500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위반은 제재가 뭐라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다. 됐죠? 그런데 예외가 딱 하나씩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있죠? 거래대금 지급 증명 줄을 딱 긋고 얼마라고? 3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가셔가지고 자 신고를 했는데 뭐라고? 거짓 신고입니다. 거짓으로 신고하게 되면 얼마라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 딱 줄 거고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의 미제출 등은 얼마?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아셨죠? 이렇게요. 그 나머지는 뭐라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권자가 누굽니까? 신고관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고관청은 부과일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다가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4페이지 가면 과태료 감면 사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진신고의 경우인데 다른 거 두고요. 안 봐도 되고 밑에 주의 보입니까? 박스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있죠. 줄을 딱 긋고 이건 감면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감면 사유가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죠? 요거 거래대금 지급 증명의 미제출 등은 과태료 처분 사유도 아닙니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 그 다음에 감경 면제다 할 때 자 체크하실 거 두 가지예요. 조사 시작 전 줄 긋고 면제죠. 조사 시작 후는요 50% 요것만 알면 돼요. 일단 머릿속에서 크게 세부적인 내용은 자꾸 진행되면 반복하면 되는 거고 자 봐요. 머리 과태료가 크게 봐요.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위반했어. 얼마라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다 예외가 뭐라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의 미제출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하셨죠? 딱 원칙과 예외.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자진 신고하면 감면을 받거든요. 감면 사유에 제외되는 거. 거래대금 지급 증명 미제출 등은 감면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감면할 때 면제가 되는 게 있고 50%를 감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사 시작 전에 자진 신고하면 면제, 조사 시작 후에 하면 50% 감면. 이해합니까? 딱 거기까지만 기억하세요. 나머지 두고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그 외국인 있죠? 외국에 관한 등의 내용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번 실무 파트는 저 뒤에 경공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정도까지만 제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 민사법에서 배우거나 하는 것들은 일단은 이번 텀에는 제외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까지가 이번에 주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